구삼은 불황기덕이라, 구삼이라는 것은 양의 양으로 감으로 해서 바로 정의를 얻은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과강불중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양을 가짐으로써 너무나 극단적으로 강한 데다가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강하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나아갈 수는 있는데 그게 꾸준하게 지구력을 가지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하는 덕이, 그 하는 일들이 꾸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아가기도 빨리 하지만 물러서기도 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수모를 안겨준다가 승자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름 모를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수모를 안겨줄 것이리니 내가 이러면 변덕이 심하면 아무리 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위소득정이나 연 과강불중하고 지종허상하야, 지종허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육을 따르는 데에 바로 뜻이 있어가지고 불능구어기소라 능히 제자리에 오래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 때문에 과강불중과 상을 따르려는 이 욕심이 먼저 동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덕이 떳떳하지 못하고 혹성지수에 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고 이럴 때 쓰는 것은 부직이 하인지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혹자가라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승이라 하는 것은 받들어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계득봉이 진지하여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한 일을 받들어서 나에게 가져와 가지고 부직이 소자래야라, 그것이 소자래, 소유래,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어느 사람에게서 이런 수모를 나에게 안겨준 것인 줄조차 모를, 그야말로 이름 모를 사람이 나에게 수모를 안겨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링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정도라 할지라도 꾸준하지 못하면 바로 위가소린이니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것이니 여기서는 거듭 점친 사람을 경계하는 글로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상활 불황기덕하니 무소용야로다, 그 덕이 꾸준하지 못하니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한 몸을 용납할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제 바로 풍시왈 손이 진퇴불가요, 손괴라 하는 것은 진퇴하는 데에 과감하지 못한 병폐를 가지고 있는데 구이와 구삼이 이런 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이라 하는 것은 강으로서 음의 자리를 처함으로써 그 지위가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후회가 사라지는데, 문제는 구삼이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한 데다가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기, 구이, 조개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조급하게 하는, 이런 조급성을 불러들이는 이런 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덕이 꾸준하지 못한 것이다. 유고는 체진이, 유고는 진께의 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로 처 존이 득중이라, 유로서 높은 지위에 처하여 중도로 얻었기 때문에 한기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중도일 때는 그 덕이 떳떳하게 오래간다. 그러나 중도가 아니면 그 덕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의 의의를 매우 밝게 밝혀준 것입니다.
왕시신자와 왕신자는 뭐라 했는 거는 인지위덕이 과호중적 사람의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지나치면 사람이 오래 갈 수 없다. 삼 과호중이라. 그런데 삼은 중도에서 벌써 이거 지나쳐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강함으로써 강한 자리에 거한 데다가 손의 끝자리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강하면 조급할 것이요 손순하면 과단성이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조급함과 과단성이 없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되면 무항자가 된다. 항심이 없는 자, 꾸준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사는 전무금이로다. 구사라 하는 것은 사냥하는데 짐승이 없다라는 것은 잡은 짐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갔지만 짐승 한 마리 잡아올 수 없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짐승 하나 잡지를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이양으로 거음하여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기 때문에 구비기이라. 오랫동안 바로 비기위, 그 자리가 아닌 바로 위자에다가 바로 정자를 쓰면 정의가 아닌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다. 이 말은 사냥으로 말하면 사냥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 법인데 사냥도 되지 않은 자리에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이 된다. 그래 점친자는 전무소익이요 아무리 사냥을 나가도 잡은 바가 짐승을 잡은 바 없을 것이요 범사에도 또한 그 구하는 바를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상활 구비기연이 공자께서 그 제자리가 아닌데다가 오랫동안 있으니 제자리가 아닌 데서 어떻게 짐승 한 마리를 잡겠느냐고. 운봉어시왈 본의에서는 구사가 바로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한 것이 정의가 아닌 자리에 오래 했다라고 주자는 글을 쓰셨다. 그러나 구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한 것으로 후회가 사라졌던 것은 중도가 있으면 가히 우리는 영원할 수 있지만 바로 여기서 계속 반복한 것은 뭐냐면 떳떳하려면 오래 가려면 중도가 있어야 하고 중도가 아니면 오래 갈 수 없다에 초점을 맞춰 말한 것입니다. 구이는 중도이고 구사는 부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못 간 것이다. 지수사계의 유고에서 전유금이라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사냥해서 짐승을 잡을 수 있었던가? 이것은 바로 유고가 유로서 중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응한 바는 강한 것이니 강은 실하기 때문에 짐승이 잡힌 것이다. 그런데 한계의 사효는 구사는 강으로서 부중을 거했으니까 부중이니까 오래 못 가졌고 반대로 상응을 한 자도 음이기 때문에 음이라는 것은 허해서 이건 짐승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양말리는 뭐라고 했느냐? 오랫동안 짐승이 안 잡힌데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탐욕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짐승 한 마리 올 때까지 그렇게 멈춰 있으니 이것은 마치 일렵이 불반자니 날마다 사냥을 나가면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잡으려고 엎져 있는 사람이니 어떻게 안덕금지 핵절이 어떻게 짐승을 얻음이 있으리요. 양홍이 마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거처한 것이 바로 제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홍이라는 큰 선비가 왕망인의 그런 대접을 받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홍의 벼슬은 끝까지 실황으로서 창이나 들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제자리 아닌 데에 오래 벼슬한 것이 마치 양홍과 같은 이런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예시한 것입니다. 유고라 하는 것은 그 덕을 꾸준히 한다라고 할 때 이 항자는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 번역을 하면서 바꿔 말하면 이 시중을 하면서 꾸준히 가는 것하고 융통성이 없는 항하고는 가치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융통성이 없는 외고집적 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이 외고집스럽게 변통을 모르는 것이니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자는. 그러니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부인으로서 하는 일이면 좋지만 부자는 남자로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흉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유중으로 강중하야 유의 중도로서 강의 중도를 응하니까 당연히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상고부려가니 여기에 문제점은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오래오래 가도록 바꾸지 않으니 이게 바르고 참 고수한 고집스럽게 지킨 일이긴 사실인데 문제점은 이러한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은 부인으로서의 도지 남자로서의 적절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 부자의 의가 아니다 이 말은 남자로서의 이건 타당성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왔다. 왜 그러느냐?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일이 종렬세요. 한 남편을 따라서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런 외고집적인 것은 부인에게 괜찮다. 그런데 남자라 하는 것은 일처리가 의로 제재한다라는 이 오르르자에가 어떤 뜻이 있느냐? 수시처중, 때 따라서 중도에 처하는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보하면 바로 부인처럼 그렇게 따라서 하면 이것은 남자로서 이건 사회생활을 못한 것입니다. 양말유알차 부인지 이손의정이니 이것은 부인이라는 것은 순종으로서 정도를 삼은 것이니 이일 수순적 기랴라 오로지 한결같음으로써 순종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건 길하다. 그런데 위분은 임금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자주권을 행사할 사람들은 제의 자하자야라 의리로 재탁하고 제정하는 것을 내 자신으로부터 해야 할 사람인데 이러한 것을 부인의 도를 쓰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집안에도 흉하고 나라에도 해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래서 안 된다. 동계왕 시왈 항기덕과 항기덕은 그 덕을 바로 꾸준히 지킨다라는 것은 불항기덕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삼은 너무 강한 것이 지나쳐서 불항이었고 유고라는 것은 유로서 중도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여인에게 항기덕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육은 진항이니 여기에 진은 진동이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짐과 동시에 그 움직임의 속도가 빠를 때 우리는 진동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지속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글을 거꾸로 보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진짜 뜻인 것입니다. 자, 이거 지난 항인이 이거 흉한이라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상륙이 그 항지극하고 상륙이라 하는 것이 항궤의 맨 끝자리에 거하고 있고 궤의 전체로 보면 처, 진지, 동한이 진궤의 끝초에 처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상궤로 보는 것인데 항극적 불상이요 우리가 너무나 꾸준함이 다하다 보면 극적 변이니까 항이 변해서 불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자는 불상이라 말했고 이건 떳떳하지 못하고 진이 종을 가기 때문에 이건 과동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움직이기 마련이라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을 항극적, 두 번째 문제점을 진종적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다가 효로 보면 우, 음유, 불능고소하니 이 상육이라 하는 것은 음유로서 고소하지 못한 면이 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종합하면 뭐가 나오느냐? 진항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상은 비기소환이라 윗자리에 거하는 것은 그의 편안한 바가 아닌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진항에 상이 있다. 이게. 그래 그 점은 흉하다. 상활 진항제상한이 이렇게 진한항으로 윗자리에 있으니 크게 공이 없다라는 이것이 대무공이라는 글자가 흉활흉자의 해석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이루어진 일이 없을 거라고. 상륙은이 음유로서 거 일개지극하니 다시 보완하면 상륙이라 하는 것은 음유의 효로서 한 궤의 끝자리에 있으니 이것은 바로 한 효로 보면 진체의 끝자리에 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시위 극우동이 불능난기상이라 이것을 움직이기를 자주자주 해가지고 능히 그 떳떳하게 그 자리에 편안히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자를 쓰는 것이다. 이게. 개 진자는 동지극이라 진자라는 것은 속자를 바로 절중에서는 이 빠를 극자를 써는 것이에요. 자주자주 한 것이다. 범 거상지도는 필요상덕이니 위에 거한 사람의 어떻든 윗자리에 있어가지고 남을 다스린 사람의 도라는 것은 반드시 상덕을 두 가지고 변함이 없어가지고 안정수정이요. 안정하고 정도를 지키면서 불구구 동이라 움직이기를 너무 서둘러서 자주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부동적 이연이와 그리고 제상자라 하는 것은 일을 안 벌리면 그만두려니와 이게 부동적 이연이와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두려니와 동필유공이연을 사람이 모든 일을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통치자라 하는 것은 일을 안 해버렸으면 몰라도 하면은 거기에 성취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금이 용인으로 요지하여 오늘날 용렬한 사람으로서 일만 소요시켜가지고 일만 벌려가지고 점점 화에 계단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그러니
불특무공이라 이것은 성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무야라 전혀 하는 일이 없다. 공이 없다. 자, 진항지 소위 흉야라. 이래서 진항은 흉하게 된다. 초지 준항은 기구야심이요. 우리가 다시 이 괴를 처음과 끝자리만 딱 보면 초효에서 너무 깊이 구한다라는 그것은 구하는 것이 깊어서 그런데 상지 진항은 너무나 움직임이 망령되게 너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는 너무나 깊이 요구하는 것이 있더니만 이 끝자락에 와서는 너무나 경망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초는 정도로 하면 흉하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건 안 된다라고 했고 상에서는 대무공이라고 하니 이것이 시종의 경계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꾸준히 할 적에 처음에도 이렇게 조심하고 끝에도 경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런 꾸준함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한계의 육효의 전체적인 논평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 항이라 하는 것은 주자가 말했듯이 중도를 지켰을 때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가는 도는 반드시 중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영원할 수 있으려면 중도가 전제다. 그리고 중도를 가지고 영원히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가지면 영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도가 아니면 이건 오래 못 갔다. 이게 한꾀의 육효는 상하로 상하는 의의는 별로 취함이 없는 걸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사에서 볼 적에는 부부의 도라는 것은 남녀가 상응한다라고 단사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정작 효사에서는 상하 상응의 의의를 취한 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유의 이체의 취중원이니 오직 상하 이체로서 중도에 취한 걸 가지고 영원히 갈 수 있느냐 영원히 갈 수 없느냐라는 중도로 그 가치 개념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항이라고 하는 의의가 그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중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초는 제 하체지 하하고 초효라 하는 것은 하괴의 맨 아래에 있으니 중도가 아니고 이 소린 것입니다. 사요라 하는 것은 상체의 상괴체지요. 이 체자가 상괴의 아래에 있으니 이것은 다 중도가 아니다 보니까 아래에 있다 보니까 개, 미급오, 항갸라 모두 다 항할 수 있는 영원할 수 있는 거기에 미급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는 과불급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중도라 하는 것은 과하거나 불급함이 없는 걸 지금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은 미급, 불급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는 이 일상의도에 너무나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변화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초는 준항이요, 사는 사냥터에서 짐승 한 마리 못 잡으면서도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 3이라 하는 것은 상에 있다. 여기에 불급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한지 이미 알아요. 불급의 반대니까 이건 과자 말하려고 한 거예요. 과자. 과불급. 상은 상체의 위에 있으니까 개, 이과와 항이라. 이건 이미 떳떳한 도에서 과했다.
그래서 과불급이 됐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화하기를 좋아하고 떳떳이 꾸준할 줄을 모른 것이다. 이래서 삼은 불항이요 상은 바로 진항이라고 한 게 나온 것이다. 상육은. 그런데 유이오는 상하체, 상체나 하체에 딱 중에 있다. 이오니까. 그래서 사지, 항지, 의자로 돼 항의 의의를 아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인다.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다. 오는 위강효유하니, 오라고 하는 것은 자리로 보면 양의 자리인데 오니까 거기에 효가 음이 가버린 것이다. 이게. 그러니 이 사람은 중도를 쓰긴 썼는데 강중이 아니라 유중이 돼버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항의 의의를 제대로 안 것 같지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유의 중이기 때문에 유의 중으로서 항을 삼았기 때문에 불능제의 그래요. 융통성 있는 의로 제재할 줄을 못한 거예요. 의로 제재하지 못하고 단이 부인지기려 단 부인의 기름만 되고 남자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예요. 이는 자리는 음자리인데 효가 강하다니까 구이였잖아요. 이것은 중독인 중도인데 바르지 못하다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중으로서 이 사람은 떳떳함을 삼는 것이 옳으려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 하는 자리가 다 부정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구이나 유고가 역, 불능, 진, 수상지의라 또한 능히 상도를 지키는 의의를 다하지 못하는 모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회망이라고 말할 뿐인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항을 지키는 도, 바꿔 말하면 항지도는 무슨 글자로 얼로 바꿔야 돼요? 중자. 시중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유의 중도로 삼아도 안 되는 것이고 강의 중도로 삼아도 안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군자시중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 항계의 진정한 의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군자시중의 도를 어떻게 감히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이런 측면에서 상하의 효를 가지고 과불급으로서 이 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속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중도는 진정한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도라 하는 것은 바른 자리에서 중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은연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를 가지 못한 처지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쪽 하나에 편협하고 치우치고 있음을 여기에서 넌지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